안녕하세요. 니코미 초급 영어. 오늘은요, 번외 편으로 영어가 늘지 않는 당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이제 중장년층 분들처럼 영어를 과거에 배우셨거나, 아니면 이제 주부님들처럼 학원을 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댁에서도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시라고 아주 짧고 또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해도 전혀 늘지 않는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문법 위주 수업 때문에 나는 영어를 못한다. 내가 과거에는 뭐 영어를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지만, 그때는 이제 문법만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지, 지금은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께 계시다면, 제가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때 영어를 열심히 하셨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문법 위주의 영어가 맞기는 맞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회화를 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 회화와 문법은요, 이거는 전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편의상 뭐 회화를 위주로 뭐 문법 회화한다. 그래서 저한테도 선생님 문법 하세요, 회화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하고 정신을 떼어놓고 그게 사람이냐, 살아있냐, 죽어있냐, 뭐 내지는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를 뭐 판단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곧 회화예요. 회화가 곧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회화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문법을 틀리지 않고 말을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려고 해도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회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석학이시라고 해보죠. 근데 우리말을 몰라. 그래서 자기가 막 횡설수설해. 그럼 그 얘기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문법을 제법 했는데 왜 문법을 못하느냐? 그분들은요, 주로 문법의 용어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니 뭐니 이름은 되게 잘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법 하면 문법의 기능을 알아야죠. 문법의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게 무슨 이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알고 뜻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문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문법을 아주 위주로 하던 그 시대의 영어를 배웠고요.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뭐 성문 영어라든가 소위 유행하는, 그리고 문법책 뭐 맨투맨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거나 아니면 뭐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법, 영어를 굉장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회화를 배우려고 할 때 기본만 충실해도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해서 회화를 못한다? 뻥이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문법을 포기해서 영어를 못하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어민이시잖아요. 원어민으로서 우리나라 문법을 하나라도 아는 게 있으세요? 네, 문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원어민 강사 중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칠 것이고,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럼 그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을.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물론 좀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문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니, 위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문법이 회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문법과 회화를 따로 띄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법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국외음어, 설치음어 이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말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문법을 몰라도 내가 그 문법이 뭔지 이름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원어민들은요, 그게 문법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다? 이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원어민으로서 만약에 문법 시험을 본다면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으세요? 100점?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0점을 맞는 분들은요, 정말 언어학자이거나 아니면 국어 대사전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저나 여러분들 같은 원어민들 한 60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어사전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뭐 할게 이런 거 말할 때 할게예요, 할게예요 이런 거 다 틀리거든요. 그래도 말 다 하죠. 네, 남을 가르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문법이 회화의 밑거름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법은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투부정사, 뭐 원형 부정사 이런 이름만 알고 계시지 성격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이 있어요. I want some pizza.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want to have some pizza.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죠?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 거는 피자를 원하고 밑에 거는 해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세요. 근데 제가 번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그냥 처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럼 보이는 차이점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학자도 아닌데 왜 그걸 분석하세요? 자, 그러면 want 뒤에 첫 번째 문장은 want 뒤에 바로 some pizza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문장은요. to have가 들어갔다라는 게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want는 같은 동사인데 그 뒤에 내가 갖고 싶은 대상이 바로 나오면 그냥 피자라고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동작, have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동사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나오면 to가 붙네? 그러니까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내가 갖고 싶은 게 바로 나오면 물건이나 뭐 사람이든 그냥 쓰면 되지만 내가 동사를 쓰고 싶다면 to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뭐냐? 그럼 want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동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묶어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려고 하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아는 방법이 다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그걸 다 공부할 게 아니고 지금은 그게 나올 때마다 얘가 want와 비슷한 계열의 동사인가 아닌가.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막 번역하셔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하세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쓸데가 없진 않겠지만 네, 제 표현이 그런 거지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자꾸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해봤다야 옳지 않아요. 영어는요 번역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번역사 아니시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말도 아주 잘하고 영어, 외국어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말도 아주 잘하지 않으시죠. 국어를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외국어는 전혀 못하는 사람들인데 네, 왜 번역사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에 많이 집착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문법은 규칙이에요. 무슨 규칙이에요? 언어의 규칙성을 찾아서 이렇게 집대성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잘하면 되지. 훈민정음의 그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란 말싸움이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 이런 거 외우고 있을 필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문법은요.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거나 그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지 그것을 누구한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문법이 먼저예요? 회화가 먼저예요? 당연히 회화가 먼저고 회화가 있어야 그걸 집대성을 하죠. 문법이 먼저인가요? 그러니까 회화를 하기 위해서 문법이 이해가 되고 바탕이 되지만 문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원어민들도요. 문법 모르는 거 되게 많고요. 틀리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내가 정말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모국어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국어가 100이 아닌데 어떻게 외국어가 100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새해 결심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새해 다이어트하고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공이라는 거는요,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10kg를 뺐다.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몸무게를 유지해주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고 선생님 그거 하면 되게 잘 된대요. 뭐 연예인 누구가
6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영어를 잘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요. 내가 원어민 선생님을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 옆에 두고 막 열심히 하면요. 물론 원어민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빨리 이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학원에 1시간씩 다니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냐 이거죠. 절대 안 되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하고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흡사해요. 특히 외국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일단 한 30 이상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단기에 훅 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IQ가 170 이상이시다. 혹은 150, 최소한 내 IQ가 150 이상이다. 이런 분들 빼면요. 그런 기대는 조차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정말 이렇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고 도둑놈 심보예요. 자, 그래서요. 뭐든지요. 잘해본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아시죠? 과거에 되게 잘 나갔던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엉망이에요. 자기들 은퇴한 지도 꽤 됐지만, 자기들 분야가 아니니까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게 돼요. 왜? 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라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누려봤던 사람이잖아요. 최고를 누려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학생분들 보면은요. 노력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죠. 여러분들이 영어가 내가 안 는다 그러면 일단 노력을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문제인데,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학생분이 종종 계셨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근데 영어가 엉망이야. 10시간씩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10시간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시간을 해도 그거보단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고, 한다고 10시간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령껏 1시간만 하면 될 것을 왜 뭐하러 10시간을 해요. 자, 그래서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알아요. 다 이해하겠고요. 우리가요, 20대가 넘어가면요, 벌써 20대 중반부터인가 이미 노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노화는 여러분들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20대 후반만 되면요. 20대 중후반만 되면 다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래 해서 영어를 못하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혹은 바쁜 분들은요. 제가 하루에 7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0분, 20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시간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공부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머리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갖고 얘기하려면 더 이상 이 동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감퇴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과거에도 영어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리가 살림이 어려워서 내가 공부를 정말 영어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기회가 돼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기회가 있었어도 내가 그냥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기 싫었든지 적성이 안 맞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공부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너무 영어가 이제 중요한 언어가 돼서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머리도 그때만큼 따라오지 않죠. 기억력도 그때만큼 돼주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영어를 공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외에는 그때처럼 학교에 무조건 집어넣어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무조건 학교에 갔었지만 안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핑계를 대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안 하셨던 게 지금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공부하시면 "선생님 저 천천히 갈래요. 제가 너무 급하게 하면 체하니깐요." 근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이 50 이라고 해 보죠. 그러면 지금도 이미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데 60이 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뇌가 쇠퇴하면 쇠퇴하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할 걸 내일 하면 노력을 또 배로, 내일 할 거 모레 하면 노력이 점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제 수강생분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유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죠. 근데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근데 오늘 안 하고 천천히 가겠대. 이런 분들은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어.' 이런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핑계만 대고 '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오늘 하나 배운 것도 나는 만족이다.'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